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인 민생회복지원금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 보류되었는데요. 어찌 된 것인지 진행사항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법사위에서 의결 보류됐습니다. 자, 법사위는요,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론 법안인 이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마디로 25만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이 안건들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하지만 여야 간의 의견 속에서 의결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이제 무력하면서 사실상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 처리되고 본회의까지 가는 거, 이게 순서였단 말이죠. 근데 본회의까지 가기 전 이 법사위에서 사실상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의결 보류되었다. 그래서 의결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혔어요. 자, 그럼 의결 보류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의결 보류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결 보류가 뭐냐? 자, 해당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제 즉시 내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논의라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결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건 안 해. 끝났어. 이게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야가 이제는 의결을 이제 미루는 거죠. 그 주요 이유는요, 보통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 보류가 되면 대부분의 주요 이유가 첫 번째, 여야 간 의견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의견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의결이 처리가 안 되고 보류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위헌 논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는 보통 여야 의원들이 의결을 안 하고 이제 보류시켰다가 좀 더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의결이 이제 보류되고요.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겠죠. 당연히 법사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스케줄대로 26일 날,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당 입장은요. 자, 여당은요,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25만원, 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재정 문제를 들어서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법사위의 한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예, 맞습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죠. 예산 심의는 국회가 하지만은 이 편성 자체는, 편성의 권한은 정부가요, 행정부가. 근데 이제는 이번이 이제 국회에서 이게 예산 편성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상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재교는 없거든요. 재교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당에서는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이 삼고 현상이죠. 정말 어렵다. 선거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사위에서는 의결이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스케줄대로 안 간다라는 거, 그리고 미뤄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요, 오늘 한 여성 가족님께서 저에게 이런 톡을 주셨어요. 좀 알게 된 우리 여성 가족님이신데 저한테 톡을 주셔서 이런 기사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실업급여 사상 최대, 이렇게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상 최대. 자, 5월까지 지급의 정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 실업급여가 늘어났다. 실업급여가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폐업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올해도 자영업자 폐업 신고 크게 늘고 있고요.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액이 1,000조 원이 넘어갑니다. 1,113조 원 정도가 돼요. 엄청나죠? 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삼중고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민생회복지원금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닌 우리 국민분들이라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진짜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예, 코로나를 거치면서 원치 않은 대출을 받았어요. 예, 그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건 팩트예요, 진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 이제는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 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환이 막 도래하거든요, 지금. 이자도 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죠. 물론 장사만 잘 되면 되는데 아마 지금 근로자들도 월급쟁이 분들도 다 공감하시잖아요. 지갑을 안 열잖아요. 그냥 소상공인분들 돈 벌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뭐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있고, 이게 민생회역 지원금이 되든 뭐든 간에 일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에는 나서줘야 된다. 진짜 운동 같은 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수가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역성장이 됐는데 그런 주요 이유가 하나가 소비가 안 됐어요. 소비가.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어려움에, 저는 그 뉴스 보면서 뭘 느꼈냐면, 소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뜻은 말 그대로 이제는 지갑을 안 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진짜 힘든 진짜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진짜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부라든지 국회의원들이든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말뿐이 아니라 이 말만 뭐 도와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우리의 그 날 것 그대로를 정말 뭐 알아줘서 좀 실질적인 대책들이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죠. 우리 중저신용자 자금, 소상공인 자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한 여정 관용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댓글로. 여정님 아시잖아요. 그 한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과연 한도가 남아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얘기 꼭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사실상 너무 많이 얘기한 것에서 제가 안 할 뿐이지 틀린 말이 아니죠. 그거는 직대다 보니까 뭐 보증부 대출이 아니에요. 보증 한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대출 한도. 대부분 이제 직대도 대출 한도가 있거든요. 그 차주마다 다르지만은 심사를 볼 때 이 사람의 대출 한도를 보는데 대부분은 이제는 대출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나왔을 때 중저신용자 그 3천만 원 정책 자금 했을 때 과연, 그래서 아마 예비 순위를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순위를 뽑아서 안 되신 분들 해서 예비 순위까지 가도록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꽤 많이 탈락되실 수도 있고, 반대로 탈락되신 자리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직대니까, 일단 이게 대리대출도 아니고 직대니까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본인이 한도가 없더라도 일단 한번은 해보시고요. 그런 걸 권유드리고, 어떻게든 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말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고, 제가 이제 대안대출 좀 상세하게 나오면 말씀드릴 텐데, 이게 10년이죠. 대안대출 요번에 나온 대안대출 요게 10년 분할 상환으로 넘어가는 건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요거 아직 상세 공문 안 나왔거든요. 중저신용자처럼 뭐 하겠다 이런 게 잠깐 없어요, 지금 아직은. 그래서 요거 이 대안대출 상세 공문 나오면 아마 8월 달에 나오니까 그거 말씀드릴 텐데, 이 10년 분할 상환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만약에 나오면 뭐 대출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분들 정말 힘들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이게 워낙 예민해서 저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는 거, 의결이 보류됐다는 거, 저는 이거 밀고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야당 쪽에서 밀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야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죠,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상 그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게 올바른 태도거든요. 사실 이게 한쪽에서 막 이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되는 게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야 의원들 생각은 전 모르겠지만 일단은 팩트는 뭐다? 의결 보류됐다는 거. 진행이 지금 보류 상태라는 거. 그거 이제는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이게 또 언제 처리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야 의견들만 알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 생각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야 뭐 찬성, 반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상대편은 이렇게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충분히 의견을 들어볼 만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뭐죠? 수기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여정 채널은 이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이 여정 채널은 수기 과정을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당사자들이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그러면서 이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또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공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여정 채널이 큰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2023년도, 2024년도 얘기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 결과로 딱 보고 보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걸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 7.3 종합대책 나왔을 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공론장에서 얘기하면은 정책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정보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 지금부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정 가족님들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예요. 자, 요즘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티몬 IMF 사태 때문에 지금 저의 조언을 구하시는 위에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저의 조언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위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티몬 IMF 사태가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큽니다. 아마 거기에 입점해서 파신 분들은 당장 이제는 판매 수수료를 떼어가고 나머지는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산 부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정부가 여러분 그거를 뭐 회복시켜 준다든지 정부가 물어준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정부가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막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정부가 뭐 그걸 복구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오히려 더 뭐라 할까요?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거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이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저한테 구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죠. 이런 거 가지고 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소상공인 분들을 더 위축시키고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Q10이라는 그 모 기업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Q10 모 기업이 지금 자금난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서 빨리 풀어줘야지,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가뜩이나 힘든데 그래서 Q10 거기 입점해서 파신 분들은 그 날벼락이죠. 솔직히 날벼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나 주위 분들이 어려워하시면은 제가 소자공 카페에다가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의견 좀 구해볼게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저랑 친하신 분들이니까
혹시 주위 분들에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소자공 카페에 그 팀원 EMF 사태에 대한 그 카테고리, 그러니까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서로 의견,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게 도와드리면 어떨까?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뭐 많은 분들에게 괜찮다, 뭐 많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안 해도 되고 해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참 또 안 좋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이다 보니까 참 거기 입점해서 파신 분들은 참 돈을 막혀버리니까 정산을 못 받으니까 소싱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물건값 내야 될 텐데 물건값도 못 내실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 소자공 카페에 카테고리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그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자문, 또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댓글로. 네. 여정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주위 분들 아니면 저도 그 입점 셀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면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공론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요. 정말 김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죠. 지금도 민생회복지원금도 의결 보류됐다는 거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상에 대해서 딱딱딱 이렇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많이 주시고 그게 모아져서 정책에 반영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는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마감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죠. 오늘 수고 많았어. 이렇게. 그래,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오늘도 사셨고요. 그 노고에,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또 내일도 오늘 푹 쉬시고요. 내일도 또 열심히 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또 우리 달려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삼고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내왔어. 내가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돌파를 해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